우리나라 당면 현안 중에 가장 큰 게 저출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저출생 전쟁을 선포하고 도의 조직도 저출생 극복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조직을 만들고 또 예산도 수립하고 예산도 이번에 1,100억 수립했고 또 국민 모금도 하고 이와 같이 모든 정책을 저출생에 맞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비상근 조직으로 공무원들도 파견 나와서 일을 하는 건 안 된다. 부총리급으로 올려서 모든 부서를 통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화답을 했습니다. 5월 9일 날 발표를 저출생 대응 기획본부를 기획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요청한 것이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었고 또 대책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모든 정책들 그렇게 해봐야지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에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출생 극복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서도 만들지만 특별법도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저출생 극복 특별법으로 기결돼서 나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경상북도가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우선에 화랑정신으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들었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출생 극복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난제를 우리 경상북도에 시작해서 중앙부처가 느끼고 국회에서도 화답을 하는 그래서 법도 만들고 대응 부서도 만들고 모든 정책이 여기에서 귀결되도록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만들어내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 생각하고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3년쯤 흘러가야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우선에 대한민국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쉽다. 그러면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된다. 과거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내가 무슨 덕이 있느냐, 또 내가 더 행복하냐.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결혼과 아이 낳는 것, 이게 다 포함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시작하면은 한 3년쯤 있으면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생과 전쟁 필수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권 침탈, 6.25 전쟁은 물론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커가는 무서운 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고 OECD 38개 국가 중 1.0 이하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전쟁 중의 국가보다 낮을 정도로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출산율 하락에 전 세계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폭탄,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저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간 70만 명의 인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출생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면 해마다 40만, 50만 명이 부족한 나라가 됩니다. 어떤 전쟁을 치러도
해마다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AI와 같은 첨단 기술 연구 역량도 잇따랐습니다. 국방안보의 큰 위기를 초래하며 복지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저출생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틀린 구조와 의식이 결합해서 진행되어 온 고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생을 이겨내려면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코리아를 동경하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개방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개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일을 저는 다른 업무보고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 저출생의 모든 것을 걸자고 전 직원들과 다짐하며 끝장 토론 끝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본부를 출범시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저출생 추경 예산 1,100억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선적으로 협력해 주신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총괄부처 신설,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9일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서 저출생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역사적 위기 때마다 국익에 앞장섰던 정신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저출생과 전쟁 필성 실행 계획의 차별성과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전략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저출생 극복에 약 380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복합적인 사회 경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바라본 실패 원인은 컨트롤 타워 부재와 체감 부족이었습니다. 경북의 100대 실행 계획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기존의 정책들을 연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녹여내서 연결 보완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환경 개선과 문화 환경 개선 방향으로 전 주기에 대응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일부분의 불편만 개선하거나 현금 중심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단계적인 경제 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인 문화 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 주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일, 생활 균형, 양성 평등, 문화 인식 확산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들을 동시에 가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전략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주기 전략입니다. 이 중 경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20대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상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나서겠습니다. 청춘들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청춘 동아리를 운영하고 여름 휴가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칭 이벤트를 진행하는 솔로 마을도 가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까지 제공해 만남에서 시작해 연애하고 결혼을 골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과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 기능과 정기 검사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을 원하는 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모들이 빠른 산후 회복과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또 도내 어디서나 마음 편히 쾌적한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해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관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넓은 학교와 연계한 돌봄 도서관을 최초로 운영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책 읽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차기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 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월세 전세부터 큰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족이 40평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주택 매입 및 전세 이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 규모도 40평대로 높여서 공급하겠습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월세와 전세 이자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군 곳곳에 700호의 매입 임대주택과 도청 신도시 돌봄 특화 공공주택 756호를 건설해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해결되는 신개념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경북의 부모들은 일찍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밤 10시 출근을 도입하고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부득이 자녀를 돌봐야 할 때를 대비해 교육 전문 기업과 손잡고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운영해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나기초 마을 성공사를 벤치마킹한 일자리 편의점도 경북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농산물, 관광, 교통 등 패키지 할인, 관광지 신속 입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음식점인 웰컴 키즈존을 곳곳에 선정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공무원 특별 실적 가산점, 다자녀 공무원 특별 승진 및 고졸 가산점 등을 적극 검토해서 경북도청이 먼저 새로운 변화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들 2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해 총 100대 과제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본부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저출생 우리가 마주했던 그 어떤 적들보다도 거대하고 강력한 상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함께 이겨내며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 세계의 우려를 기후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한번 인류 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저출생과의 전쟁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부, 기업, 모든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특히 저출생 문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언론에서도 앞장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상북도가 마련한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었는지는 지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전쟁본부 발령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전쟁자금 모금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예산과 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고 최근에
이러한 전략들을 다 마무리하고 오늘 100대 실행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전략이 다른 시도,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첫째, 현장에 기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원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기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주기 전략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남부터 출산, 결혼, 주거, 돌봄까지 총망라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빅푸시 전략으로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경북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 2030년까지 1.0대를 회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목표로 삼고, 2040년에는 OECD 평균 1.5대로, 그리고 2070년에는 2.0대로 회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출산율이 0.7이고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 0.86입니다. 아마 올해는 0.8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저희들이 모두 한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거 돌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환경 개선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식 개선과 사회 문화를 바꾸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남, 결혼, 주거,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까지 사회 전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들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6대 과제, 6대 분야의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금 예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에 들어간 일부 시책들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개선과 법제도 마련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저희들의 20대 대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분야별로 간략하게 시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의 해법 중에 가장 시작은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일단 우리 도청만 해도 소속기관 포함해서 11,000명 있는데 3,700명 정도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33%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만남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춘 동아리 사업, 그리고 청춘시 연협이라는 솔로 마을, 단기 체류형 캠프 같은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중에서 좀 성사된 커플은 저희들이 국제 크루즈 여행, 그리고 행복 가정 여행 등으로 연결시켜서 이들이 결혼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이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출산 축하 박스를 전 도에 실시하고요. 미역 그리고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산모들이 작지만 소중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난임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들을 청년들에게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이번에 남성 난임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은 무조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돕는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희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라든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돌봄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돌봄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 마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동할 때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학원을 갔다가 또 육아기관에 들렀다가 학교에서 이동하는 그 작은 거리지만 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응답형 노란 버스를 일단 원래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여러 부처에서 나눠져 있고 산발적인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 앱을 개발해서
누구나 헤이딜러처럼 자기네 정보를 입력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그리고 부모가 급하게 아이를 두고 잠시 일을 봐야 할 때, 이런 틈새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병원을 가고 싶을 때 가족 행복 콜택시 등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북의 특성상 농촌형 보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고요. 최근에 아이 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 2,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방학 기간에 이 대학생들에게 전문 교육을 수료하게 하고 이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북 도서관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해서 독서와 돌봄이 융합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도서관 1층에 아이들이 거의 뛰놀다시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즐기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서관이 엄숙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을 좀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서관을 아이 돌봄 도서관, 독서 돌봄 도서관으로 만들고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 시설도 활용하고요.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개 정도 우리 도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탑3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돌봄 마을입니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 온 동네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도시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4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전문 교사들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고 소방과 경찰이 들어가서 안전을 담보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이 이동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 5개 시군에 걸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39개소 저희들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산단형이라든지 농촌형이라든지 혁신도시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6월, 7월 되면은 우리 언론에서도 충분히 가셔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는 그동안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정부가 신경을 쓰고 특구라는 개념이 돌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처음 만든 개념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모든 규제가 없는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칸막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정부가 가진 정책들을 경북이 다 받아와서 이것들을 현장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규제를 없애나가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 특구 안에서 모든 정책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잘된 모델들을 공급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구미 1산단에 산단 특화 돌봄 통합 교육센터를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정부에 제안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아이들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개념까지 더 포함해서 구미 1산단에 현재 민간 투자 1호 펀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개념으로 산단 특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그냥 집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월세라든지 전세 이자를 지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세 그리고 월세 각
1,500세대를 해서 3,000가구에 3,000세대에 저희들이 월세와 전세 이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가정이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사이즈가 85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북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임대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다자녀 가정들이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개념으로 아파트 중앙마당이라든지 1층에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돌봄 친화형, 육아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에는 756세대, 그리고 매입형은 원래 200세대를 시작해서 26년까지 700세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상당 부분 돌봄 정책으로 승화시켜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초로 이제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단축 근무를 할 때 현재까지 고용부에서 200만 원 월급까지 지금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400만 원까지 늘려서 아마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모든 근로자들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단축 근무할 때 급여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96%를 차지하고 36만 7천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출산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첫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 출산했을 때 대체 인력 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가장 이제 아이를 키우기 좋고 아이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돌봄 선도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 친화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그 기업 경영자협회 등과 같이 MOU도 체결했습니다만은 근로시간 단축 근무 그리고 초등맘 10시 출근제 등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동참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라든지 각종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아이 동반 사무실을 기업에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조금 다듬어서 가족 친화 기업이 수의계약에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오시면 1층에 국가유공자 주차장 옆에 바로 아이 동반 가족이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가장 가까운 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자녀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농산물을 구입하든지 관광지를 가든지 외국에 가면은 놀이공원에 가면 먼저 들어가는 그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권리장전도 제정해서 저희들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 스웨덴이 우리보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훨씬 높은데요. 10% 이상 높은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핵심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480일 보장을 해주는데 그중에 90일은 무조건 배우자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성휴직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경력단절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육아 걱정 없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경상북도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아빠 교실이라든지 아빠 유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을 혐오하는 그런 노키즈 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웰컴 키즈 존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약 도내에 230개 업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웰컴 키즈 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만의 노력은 되지 않고요. 국가와 교육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의 모든 고민들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늘 강조하지만 나 혼자 산다, 금속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 국민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께 한 말씀만 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도 이게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더 큰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 국민이 인식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오늘 오신 우리 언론인들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